안녕하세요. 가브지 컬렉션의 발표를 맡은 강민주입니다. 먼저 Unmanaged Language와 Managed Language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managed Language는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객체의 메모리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해제해 주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C나 C++ 같은 언어들을 Unmanaged Language라고 하고요. Managed Language 예로는 자바가 있는데, 어, Unmanaged Language는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프로그래머가 관리를 해줬어야 했다면, Managed Language는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객체를 해제할 필요 없이 JVM이 구성된 JRE가 제공이 돼서 이 JVM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가비지 컬렉션이 자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해제하는 그런 언어를 Managed Language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에서 나온 용어 중에 Stop the World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뭔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지 컬렉터는 앞으로 GC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GC를 실행하기 위해 JVM이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멈추는 것을 Stop the World라고 합니다. 이 Stop the World는 어떤 GC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발생하며 Stop the World가 발생하면 GC를 실행하는 스레드를 제외한 나머지 스레드는 모두 작업을 멈춘다. JVM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멈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C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중단된 작업을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재시작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top the World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GC 튜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용어를 하나 더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Out of Memory Error는 GC를 해도 더 이상 사용 가능한 메모리 영역이 없는데 계속 메모리를 할당하려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에러입니다. 이러한 서버가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행이라고 합니다. 가비지 컬렉션은 앞에서 JVM에서 수행한다 라고 했었죠. 이 JVM의 메모리 5가지 영역 중에서 흰 메모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GC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가 널인 경우 GC 대상이 됩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예시로 보면 string이라는 변수에 처음에 string 객체를 할당을 해서 힙 영역에서 이 string 객체가 생성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 string 변수에 널을 할당하게 되면 객체가 더 이상 이 헬로 객체를 참조하지 않고 객체가 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헬로 객체는 참조되지 않으므로 GC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블록이 실행 종료된 후에 블록 안에서 생성된 객체는 GC 대상이 됩니다. 블록 안에서 생성된 객체라 하는 말은 지역 변수에 할당된 객체로 if문 혹은 for문 같이 블록이 종료되면 해당 객체가 참조되지 않는 그런 객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조되지 않으니까 이 GC가 해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밑에 코드에서 보면은 string이라는 이 지역 변수, 여기 메서드 안에 있는 이 블록이라 하면 if문, for문 혹은 뭐 메서드도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 메서드 안에서 string이라는 변수에 uString hello라고 해서 스트링의 스트링 객체가 지금 힙 영역에서 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메서드가 호출되고 나서 이 메서드의 모든 코드가 실행이 완료되고 나면 더 이상 이 스트링 객체는 참조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GC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 객체가 널인 경우 포함하는 자식 객체는 널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parent 객체 안에 child 객체가 있고 이 parent가 생성이 될 때 parent가 자식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초기화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페런트 객체를 실제로 메인에서 실행하는 코드를 한번 보면은 페런트 객체가 지금 뉴페런트에서 힙에서 생성이 되고 나서 그러면 지금 뉴 생성자를 호출하면 이 자식 객체도 지금 생성이 되는 거겠죠. 여기 위에서 그렇게 구현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차일드 객체도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런트 변수를 그 다 사용하고 나서 페런트에 널을 할당을 하게 되면 이 페런트라는 객체는 더 이상 참조하는 변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페런트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가 널이 되니까 이 페런트와 이 차일드 객체는 더 이상 참조되지 않으므로 GC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GC가 동작하면 힙에서 페런트와 차일드 객체가 정리되게 됩니다. GC 메모리 해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킹 단계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마킹을 호출하면 이 호출된 마킹은 GC가 메모리가 사용되는지 아닌지를 이 각 객체들을 스캔을 합니다. 참조되는 객체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참조되지 않는 객체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객체들을 마킹 단계에서 스캔을 하고 하면서 참조 객체와 비참조 객체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객체를 스캔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다음으로 normal deletion 단계입니다. 참조되지 않는 아까 주황색으로 표시되었던 객체들을 제거하고 메모리를 반환합니다. 메모리 알로케이터는 이 반환되어 비어진 블럭의 참조 위치를 저장해 두었다가 새로운 오브젝트가 선언되면 할당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비참조 객체들이 제거된 이 상태를 메모리 단편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컴팩팅 단계인데요. 앞에서 했던 퍼포먼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참조되지 않는 객체를 제거하면 메모리는 부분적으로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것을 앞에서 메모리 단편화라고 한다고 했죠.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메모리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던 빈 공간을 없애고 이 메모리 재구성을 통해서 공간이 새로 생기므로 새로운 메모리 할당 시에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GC에서는 모든 객체를 아까 마크하고 컴팩트함으로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그래프도 보면은 이 가로축을 할당된 바이트 수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트 allocated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로축을 살아남은 바이트 수 객체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살아남은 객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이렇게 살아남은 객체가 많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마크 앤 컴팩트 방식에서 마이너 컬렉션들과 메이저 컬렉션들이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은 객체들과 바로 금세 사라질 객체들이 모두 동일하게 취급을 하니까 여기 이 방식에서는 이러한 객체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흰 메모리에 할당된 많은 단계 객체들을 매번 전체적으로 스캔하고 정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나온 가설이 있습니다. weak generational hypothesis인데요. 신규로 생성한 객체의 대부분은 금방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오래된 객체로의 참조는 매우 적게 존재한다는 가설을 이렇게 세우고 메모리를 영영역과 올드 영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신규로 생성된 객체는 영영역에서 그러니까 금세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객체들은 영영역에서 보관을 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은 객체는 올드 영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영역이 어딘가 보면은 이렇게 메모리를 구분을 했다고 했죠. 영영역에는 지금 이든 스페이스, 서바이벌 스페이스라고 해서 S0, S1 이렇게
0 영역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0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0 영역에서 객체가 사라지는 것을 마이너 GC, 사용하지 비참조 객체들을 제거하는 것을 마이너 G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드 영역, 올드 영역은 테너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인데 접근 불가능 상태로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계속 참조를 하고 있어서 0 영역에서 살아남은 객체가 이렇게 옮겨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올드 영역에서 객체가 사라진 것, 그러니까 이 올드 영역에 있다가 비참조 객체가 돼서 제거되는 것을 메이저 GC 혹은 풀 GC라고 합니다. 다음은 permanent 영역입니다. method area라고도 하는데 JVM이 클래스들과 메소드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들을 포함합니다. JDK 8부터는 메타스페이스로 교체되었습니다. 일반적인 GC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객체가 할당이 되는 Object Allocation 단계입니다. 어떤 새로운 객체가 들어오면은 아까 0 영역에 Hidden Space, Survival Space 해서 S0, S1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처음 할당되어서 들어온 객체는 Hidden Space에 할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Filling the Hidden Space. 단계인데요. Hidden Space가 이 객체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마이너 GC가 시작됩니다. 마이너 GC라고 하면은 0 영역에서 객체가 사라지는 것, 제거되는 걸 마이너 GC라고 했죠. 다음 단계는 Copying Referenced Objects입니다. 아까 전에 GC 단계가 Mark, Normal Deletion, 그리고 컴팩팅 단계를 떠올려보면 지금 마킹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참조 객체는 파란색으로, 비참조 객체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마킹을 한 다음에 참조 객체를 서바이빙 스페이스로 옮기고 비참조 객체들은 스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객체들이 지금 서바이벌 스페이스 S0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에이징 단계입니다. 이 참조 객체가 지금 이 과정은 계속 마이너 GC가 반복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 GC가 한 번 더 반복되면 이든 스페이스에서 모든 0 영역의 객체들을 마킹을 일단 하고 비참조 객체들은 스윕이 되겠죠. 그리고 참조 객체들은 아까는 S0로 옮겨왔다면은 이번엔 S1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참조 객체들을 옮겨오는데 이때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이 age, 임계값이라고 하는 이 age가 증가하면서 S1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1이었던 age가 지금 2가 되면서 S1으로 옮겨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히든 스페이스에서 바로 온 참조 객체들은 age가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앞에 단계와 좀 차이점이, 앞에서는 S1에서는 모든 참조 객체들의 age가 동일했다면 이번에는 S1으로 옮겨온 객체들은 서로 다른 임계값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마이너 GC가 반복이 되면 additional aging, 추가적으로 계속 임계값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S0에 있다가 S1으로 옮겨오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 GC가 한 번 더 반복되면 다시 S1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마킹하고 참조 객체들은 S1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임계값 age가 증가하면서 이 참조 객체들이 옮겨오더라. 다음으로 프로모션 단계입니다. 아까 마이너 GC가 반복될 때 참조 객체들이 age가 증가하면서 이동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 age가 점점 증가하다가 age threshold라고 하는 나이 임계값, 이 나이 임계값이 뭐냐면 객체가 0 영역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 결정하는 값인데, 이 마이너 GC 이후에 age를 가진 객체들이 일정한 age threshold를 넘게 되었다. 예를 들어 8이라는 값을 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0 영역, hidden space랑 survivable space를 0 영역이라고 하고, old 영역은 tenured라고 했었죠.
그 이 0 영역에서 이 old 영역으로 그 age threshold를 그 넘긴 객체들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이너 GC가 계속 반복되고 그 점점 그러면 그 객체들이 그 오래된 객체들은 올드 영역으로 이동이 되어 오겠죠. 마지막으로 올드 영역도 가득 차게 되면은 메이저 GC가 올드 영역에서 실행됩니다. 그러면은 그 올드 영역에서도 비참조 객체들은 이 수입이 되고 그 살아남은 객체들만 그 컴팩팅을 해서 네, 그 메모리 공간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GC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리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리얼 GC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리얼 GC는 싱글 스레드 환경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마크 컴팩트 컬렉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그 마크 그 normal deletion 그 컴팩팅 단계가 마크 스윕 컴팩트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거랑 동일한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PU 코어가 한 개만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 보시면은 아까 GC가 실행될 때 어플리케이션이 그 실행을 잠깐 멈추고 stop the world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지금 어플리케이션,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app threads라고 되어 있는데 이 app threads가 GC threads 동안 잠시 멈추고 그 GC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stop the world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arallel GC입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자바 7, 8의 기본 알고리즘이고요. 시리얼 GC와 기본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마크 스윕 컴팩트 이 알고리즘은 동일하고요. 멀티스레드를 활용해서 0 영역과 올드 영역을 수집할 때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 앞에서 봤던 시리얼 GC와 패러럴 GC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GC 단계에서 그 Stop the World 구간이 이렇게 길었는데 Stop the World가 의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리얼 GC보다 속도도 빠르고 그 메모리가 충분하고 코어가 이 스탑 더 월드 시간을 단축시킨 효과가 있고 이러한 패럴 GC는 메모리가 충분하고 코어의 개수가 많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패럴 GC라고 해서 이 스탑 더 월드 구간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중단되는 멈추는 그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다음으로 CMS G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S GC는 Concurrent Mark Sweep GC인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가 시리얼 GC고요. 여기가 CMS GC입니다. 요 구간이 지금 GC가 실행되고 있는 Stop the World 구간이죠. 보시면은 Stop the World 포즈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보면은 Initial Mark라고 해서 제일 처음으로 Old GC가 Stop the World 어플리케이션 잠시 멈추고 처음 마킹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concurrent mark라고 해서 이 initial mark가 끝나면은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동작을 하면서 파란색은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죠. 이게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GC가 지금 CMS GC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니셜 마크가 끝나면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동작하면서 일부 CMS 스레드에서만 새롭게 추가되거나 비참조 객체를 마킹합니다. 여기서는 stop the world가 이때부터는 stop the world가 끝난 거죠. 앞에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드웨어 스레드가 충분하면은 CMS 스레드의 실행 오버헤드가 성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지만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랑 CPU 경합을 벌이면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concurrent 마크 단계가 지나면 remark 단계인데요. stop the word pause라고 돼 있죠. 잠시 stop the word가 되고, initial 마크 이후에 이 concurrent 마크에서 누락되었을 여기서는 동시에 이렇게 실행하다 보니까 누락될 수 있는 객체들을 다시 마크합니다. 참조 객체와 비참조 객체를 마킹을 하고요. 그 다음 concurrent sweep이라고 해서 이때 마킹한 모든 비참조 객체들을 스윕을 하고 CMS 지시를 마칩니다. 여기서는 이 stop the world를 엄청나게 짧아졌잖아요. stop the world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짧은 stop the world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concurrent 마크, concurrent sweep 이런 concurrent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서 CPU 메모리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10에서 20% 정도 더 많은 힙을 필요로 하는데 힙이 부족해지기 전에 GC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튜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이저 GC가 진행되는 동안 마이너 GC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메이저 GC가 중단되고 마이너 GC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패러럴 GC에 비해서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멈추는 시간이 짧지만 GC에 소모되는 시간은 더 깁니다. 이 길이가 더 길죠? 네. 그리고 GC 사이클 동안 하지만 GC 사이클 동안 이게 동시에 실행되긴 하지만 GC 사이클 동안 어플리케이션 처리율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컴팩팅 단계가 지연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단편화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원 GC입니다. 각 영역을 리전 영역으로 나눠서 보면 이든 리전, 서바이벌 리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리전으로 나눠서 GC가 일어날 때 전체 앞에서 봤던 0 영역, 올드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전체 영역을 탐색하지 않고 바둑판의 각 영역에 만약 처음 할당된 객체다라고 하면은 이들 리전에 이렇게 객체를 할당을 하고 GC를 실행하고 그러다가 해당 영역이 꽉 찬다. 그러면 다른 빈 영역에 객체를 할당하고 GC를 실행해서 스톱 더 월드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콤팩팅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